급등TV의 빵형입니다. 네, 오늘의 특별했던 한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 오늘의 한 종목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지수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 날이었습니다. 제가 5일선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해드렸죠.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5일선을 타고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꽤 큰 장대 양봉을 뚫어줬습니다. 위에 상단에 이제 매물대로는 이런 구간까지 대략 한 600포인트 초반까지는 그래도 매물대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 골든크로스 부분이 잘 돌파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 종목을 간단하게 보면 일단 두 가지가 보이네요. 일단 총선주 그리고 유가 관련주. 그래서 총선주 같은 경우에 남선 알루미늄에 대해서 오늘 많은 분들이 조금 어떤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걸 많이 고민하셨을 텐데요. 일단 남선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단기 바닥에서 대략 150%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3,000원짜리가 거의 한 2배 반까지 올라갔고요. 역시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은 항상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 이제 단일가라든지 경고를 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단기 고점이 오늘 간단하게 나왔고요. 일단 조금 중요한 부분은 이 남선 알루미늄의 그 상승에 비해서 하락에 비해서 요건 이제 급등일보에서 나온 내용인데, 장중에 이 이낙연 대장주가 살짝 바뀌려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래서 남선 알루미늄에서 이제 이월드로 대장이 좀 바뀌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러한 원인 중에 하나는 일단 남선 알루미늄의 급등이겠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원인 중 하나로는 이제 이낙연 같은 경우, 이런 총선주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떤 상황이냐, 총선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저녁에 이제 토론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슬슬 고점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다만 이낙연주를 한번 보시면 분봉을 볼까요? 이렇게 추세적으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11시 반부터. 그래서 쭉 떨어졌는데, 얘는 계속 떨어졌는데 비해서 이월드는 어땠을까요? 이월드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 1시 40분을 기점으로 이렇게 급등하면서 이 물량을 다 받아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드 같은 경우에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진 않았지만 단기적으로 급등을 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고요. 다만 이 일정 같은 경우에 이제 앞으로 9일밖에 남지 않았죠. 그래서 9일 동안에 얘가 뽑아낼 수 있는 최대한을 뽑아내고 죽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월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급등일보라든지 이 어떤 수급의 흐름을 보고 판단하신 분들이 이제 홀딩하는 자리다. 물론 이제 내일 눌려주면 들어갈 만도 하겠죠. 그리고 오늘 특히 토론회가 있는데요. 이 토론회에서 이 결판이 좀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황교안 분이 박살이 나든지, 아니면은 이낙연 분이 황교안한테 이제 발리든지 이러면서 만약에 황교안이 이길 확률이 지금 낮지만, 만약에 황교안이 이긴다면 내일 이낙연주는 다 싸그리 떨어지고 황교안주가 오르겠고요. 그럼 대장주인 한창재지를 이제 바로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런 게 주가에서도 나와 있는데요. 이 5일선을 깨지 않으려는 모습을 오늘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론회가 괜찮게 나왔다, 황교안한테. 그러면 내일 이렇게 이 5일선 반등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겠죠. 그리고 만약에 황교안이 역시나 황교안 안 되겠네 라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요 두 개가 쌍봉이 되면서 단기 분봉상 쌍봉이 되면서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뭐 이런 15%짜리나 17, 19%짜리 이렇게 강한 음봉을 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 일단은 이런 모습이 나왔을 때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게, 이제 일정이 내일까지 지나고 나면 일주일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사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먹어봐야 많이 먹을 구간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단타로 접근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총선이 끝나고 나면 결국 또 다시 대선이 돌아오긴 하겠지만, 만약에 이번 이 총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대선 주자 황교안과 이낙연의 맞짱 승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좀 한 사람이 지게 되면 다른 대권 주자들 종목들도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다른 대권 주자들이라고 하면 뭐 유승민주나 아니면 홍정욱 주겠죠. 아니면은 홍준표, 이런 것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보할 게 뭐냐, 유가 관련주죠. 그래서 유가 관련주 대장은 흥구석유였고요. 흥구석유 같은 거를 이제 보시기 전에
이제 흥구석유를 일단 먼저 유가 행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유가 행보는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 플로우를 보시면 잠깐만요. 자, 일단 이런 뉴스가 있죠. 유가 배럴당 20달러 비트로 떨어질 수 있다. 네, 아주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리고 이건 이제 되게 악재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죠. 저유가가 일자리 위협하면 원유의 관세 부과. 그래서 관세 부과가 과연 나쁜 것일까라고 했을 때 단기적으로 유가를 올릴 수 있는 원인은 됩니다. 왜냐하면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유가가 올라가겠죠. 좀 사실 이런 거는 좋지는 않은 행동이죠. 네. 그리고 오늘 장중에 유가를 올렸던 이유인 러시아와 사우디가 감산 합의에 매우 가까워졌다. 그래서 이 러시아 당국자가 이제 그 국펀드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재와 호재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펙이 9일로 이제 연기가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이게 일단 단기적으로 9일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9일 전까지는 일단은 우호적인 내용이 나올 확률이 높죠. 만약에 푸틴이나 사우디 쪽에서 트럼프를 통수치기 위해서라면 9일날 이제 어떤 선택을 할 겁니다. 뭐 밀어버린다든지 아니면은 원래 1000만 배럴 하기로 했는데 500만 배럴이라든지 아니면 100만 배럴 되게 조금밖에 안 해서 생색내기용으로 끝내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유가가 급락이 나오겠죠. 그리고 또 9일 같은 경우에는 옵션 만기입니다. 그래서 4월 9일날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이날 유가 같은 이런 아주 작은 약재를 통해서 최근에 상승했던 이 강한 상승세를 밀어버릴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가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8일까지는 괜찮게 볼 수도 있습니다. 8일까지는 어차피 지수를 올리는데 어떻게 보면 이 지수가 좋다고 어떻게 표현을 하려면 유가라든지 유가가 이제 가장 지금은 문제니까요. 그래서 유가에 대해서 유가를 좀 올려주는 모양을 취해주면은 8일까지 이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숏을 때리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 숏 치기 좀 편한 자리가 된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 코스닥 코스피 같은 경우에 뭐 유가가 한 오늘 내일 모레까지 이렇게 오르면 이렇게 오르다가 뭐 이런 자리에서 이제 수요일날 삐질삐질 빠지다가 이제 목요일날 쫙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빠져주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부분까지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유가 관련주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9일 전 8일 날에는 웬만하면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다시 종목으로 넘어와서 그러면 흥구석유가 대장이기 때문에 대장주를 가지고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흥구석유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상한가 한번 가고 어제 밀리고 금요일날 밀리고 오늘 상한가를 또 가졌는데 이게 오늘 상한가 자리가 좀 중요한 의미가 이 갭자리를 메꾸는 상한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갭자리를 메꾸면서 이 과거에 이렇게 보시면 과거의 고점봉들을 다 고점봉들 라인 구간대에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내일 지금 시간에는 좋지 않아요. 사실 시간에 좋지 않지만 만약에 저녁에 유가가 급등을 하게 된다면 내일 아침에 흥구석유는 이렇게 높게 흥구석유는 이렇게 떠서 시작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떠서 시작을 할 텐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매물대 라인을 이 갭 라인을 다 메꾸고 점핑을 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부분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손절할 수 있는 라인들이 아주 명쾌하게 바뀝니다. 어디냐? 이 갭 뜬 자리만 훼손하면 무조건 손절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 아시다시피 흥구석유가 지금 역사적 고점에 진입한 구간이죠. 그래서 저번 그 이란발 사태 때문에 1월 달에 이렇게 역사적 고점을 찍어줬고요. 그럼 과연 이번 주 안으로 그게 가능할까라고 했을 때 9일이 포인트죠. 사실 9일이 만약에 9일날 정말 이제 유가가 감산 합의에 이루어져서 유가가 진짜 더 급등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 고점을 돌파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흥구석유뿐만 아니라 이제 지수 자체가 다 좋아질 확률이 높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9일까지는 대략 하루 이틀 오늘 빼고요. 이틀이 남았죠. 그래서 이틀 동안 뭐 내일 이렇게 강하게 빼주고 모레 슬쩍 좀 빼줬다가
뭐 9일날에 나쁜 뉴스가 나오면서 쭉 이렇게 빼주는 이런 모양새, 그러면서 5일선 터치를 해주지 않을까,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차트 분석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고요. 왜냐, 이게 펀더멘탈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지금 흥구석유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시간에서 굉장히 좋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단 지수 자체도 굉장히 좋고요. 지수 자체도 굉장히 좋죠. 그래서 그리고 또 9일날 옵션 만긴 날 이제 이렇게 지수가 상승하는 다음에 때렸을 때 조금 더 숏을 먹는 분들이 크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내일 흥구석유가 아주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겠고요. 뭐 아시다시피 오늘 약간 논란이 됐던 종목들이 다 일정에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총선주 같은 경우도 다음 주가 일정의 끝이라고, 단기 고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유가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9일이 포인트라는 점, 이런 걸 잘 파악하시고 그 전에 여러분들이 수익이 크게 나셨다면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급등TV 여기까지 마감하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